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 맞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앞서 금통위에서는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카드여서인지 그리고 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지수여서인지 오늘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현재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500억 원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1942포인트입니다. 장 초반 1930선까지 내려갔었고 장중 1950선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변동폭은 20포인트 정도로 보입니다. 막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서 또 하루 만에 반등하는 것이 코스닥입니다. 53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강세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업이 어닝 시즌을 맞아 실적 부진에 대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이 흐름을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일 1950선까지 밀리며 QE3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의 하락과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의 강등과 같은 악재로 1931선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인 이날 장 초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600억 이상 쏟아졌지만 매도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0.25% 인하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3% 하락하면서 19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1,560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가 늘면서 기관의 매도는 87억 원으로 줄었고요. 개인은 현재 2,128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유입시키며 지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이, 목재, 화학, 의약품,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이 대부분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음식료업과 비금속 광물, 유통업은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내린세입니다. 전일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 역시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신한지주도 역시나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LG화학, 한국전력, NHN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전일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이내 상승 반전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 대규모 매도 물량 우려로 약세를 출발했지만 이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0.33% 상승세를 보이며 535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48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이 9억 원, 기관이 79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상승 종목이 대체로 많습니다. CJN이 3%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SK브로드밴드도 1% 전후의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SN과 CJ ENM도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YG엔터테인먼트 8%의 급락을 보이며 시가총액 16위로 크게 밀려났는데요. 위메이드도 1% 이상의 하락세로 셀트리온, CJ오쇼핑, 다음 역시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3%에서 2.75%로 0.25% 금리를 인하했지만 역시 환율에는 큰 폭의 변동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인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세계 시장의 총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와 그에 따른 내수 악화, 경기 침체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추가로 내렸지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여전히 미미한 모습입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가 예상된 이슈로 선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환율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 2원 넘게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 60전 오르면서 1115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3%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36% 빠지면서 130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현대차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48% 하락하면서 주당 3,500원씩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와 기아차 역시 약 보합세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52%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 역시 1%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이 0.95%의 강보합권에서 26,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0.54%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2%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45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다음은 약 보합세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SM 역시 0.45%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0.37%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반면 CJ ENM은 0.35% 강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옵션 만기일인데요. 현재 프로그램 매물은 500억 원 정도로 60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수는 1939포인트. 네, 금리 인하 소식에도 건설주가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시장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옵션 만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전망은 약간의 이제 제한적인 매도 우위의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그러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의 매도가 2천억이 넘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 시장을 좀 오늘 좀 하락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금 쪽에서의 매수,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그래도 우리가 2,000포인트를 1970과 2,0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를 할 때도 그랬고 기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긴 시각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하단 밴드로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1950포인트였죠. 어제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50포인트를 이탈되는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거기서 종목을 다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확 늘려야 되는 그러한 구간인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약간 하락하더라도 좀 보유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간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일단은 우리가 7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9월 달에 한번 61선을 좀 약간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그 61선,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61선에 다시 한번 좀 온 상태죠. 물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해외에서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뭔가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우리 이제 국내 이벤트는 만기하고 이런 금리 인하 부분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에서 다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계속 미국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재정결벽에 대한 얘기 부분.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2천억이 좀 매도가 되면서 약간의 그동안 좀 매수 기조가 좀 약했다고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의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준을 좀 세우자면 61선.
그 경기선을 좀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삼고 그 부분이 좀 이탈이 될 때는 일단은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조금은 그래도 마련하는 이러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1950 이하에서는 좀 약간 대형주를 더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일전에는 대형주 한 30% 그리고 중소형주 한 40%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앞으로 또 성장성이 있는 트렌드가 살아있는 그러한 업종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대형주, 중소형주 이러한 구분보다는 철저하게 좀 종목별로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지금 하락하지만 뭐 음식료업의 종목이라든가 뭐 제약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떠한 종목은 하락하게 되고 어떠한 종목은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대형주, 중소형주의 그러한 구분보다는 철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성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러한 종목들만 접근을 해야지 현재 시장에서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은 여전히 한 30% 정도 계속 좀 보유를 한 상태에서 약간의 비중만 대형주 쪽에서 좀 살아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가 지금 계속 강하게 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또 내포가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운영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컴투스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약간 지분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보자면 그러한 기존에 강했던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 쪽에 또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는 또 유입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의 금리나 수혜로 인해서 그런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한 파트죠.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중소형주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대형주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 전략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이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일단 증권주하고 건설주를 좀 들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좀 수혜로서 그런 흐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음식료업의 지속적인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라든가 헬스케어 이러한 종목들이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그 업종에 속하는 종목별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사실은 지수가 좀 개파락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증권이 장 초반부터 계속 상승을 하는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 흐름대로 증권주가 좀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증권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수혜를 본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제 증권주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그런 평가 차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호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단기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지수의 어떤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증권주의 오늘 상승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도 있지만 앞으로의 지수의 어떤 하락 부분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좀 암시해 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 부분 이 부분을 좀 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그 이후에는 또 하락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이런 좀 종목별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상이 없고 올해 목표한 그런 수주 물량을 차근차근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또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러한 가동 원전에 대한 설비 수주에 대한 금액은 작지만 앞으로의 그런 모멘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건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긴 시각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음식료업에 해당하는 종목은 이제 CJ제일제당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제가 이제 계속 그 장기 투자 그런 종목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매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불안한 시장 속에서 가장 좀 안전한 그러한 또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고 장기 투자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YG엔터가 오늘 상당히 급락을 맞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YG엔터는 현재 신규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계속해서 좀 매매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종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매매를 좀 하자면 뭐 SM이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IHQ라든가 뭐 키이스트라든가 초록뱀 이런 이제 음반사들이 아닌 그런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연기자 매니지먼트 회사 이러한 종목들이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되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엔터 업황 자체의 어떤 호조 부분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확대 부분, 국내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 그런 시장의 확대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엔터주 같은 경우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인포피아라든가 이런 종목들, 문재인 후보가 복지정책 5개년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관련한 헬스케어 종목들, 그리고 뭐 복지 테마들, 바이오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흐름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좀 순환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뭐 관심 가지는 쪽은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대형주 파트에서의 그런 섹터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힘든 구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뭐 IT 종목들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지속 하락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상당히 뭐 지루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분명히 좀 변화되고 있는 구간임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자산 운용사들의 중소형주에 강했던 종목들의 어느 정도 지분의 매각 부분, 이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는 그러한 종목들, 계속 반복되는 종목들은 사실은 계속 관심이 뭐 필요한 종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 부분은 1950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약간의 좀 우려감은 좀 드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1선에 대한 기준 부분을 좀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일전에 2000포인트를 전후한 구간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그대로 매매에 좀 참여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라면 현재 상태면 서서히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자면 보유자들은 약간의 손실 구간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약간 종목별로 물론 차별화가 되겠지만 그런 좀 인내 구간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 지점으로 가보는데요. 이상경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이상경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 선로, 송배전 선로 금구류 제조업체고요. 안철수 후보 철도 관련 테마주로서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지인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들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대선 때마다 좀 되풀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공약이 나오면서 당연한 수순이 되겠고요. 안철수 후보의 공약으로 교육주, 농업 관련주, 철도 관련주가 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철도 관련 테마에는 세명전기 외에도 대우 AL, 대하TI 등이 있습니다. 예, 대선 테마 종목은 거품이 많고 변동폭이 너무 커서 증권사 입장에서 일단 대부분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원하신다면 테마주들 사이에서 그나마 안전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세명전기는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한 종목입니다.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은 테마주를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이제 상한가 풀려서 다른 철도 관련 테마주들보다는 현재 힘이 조금 이제 다른 테마주들보다는 힘이 조금 더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가 6,700원 정도인데 그렇게 큰 거품은 아니라고 보아지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셔서 수익을 약간은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전일 종가인 6,500원,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인 7,500원,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대선 테마 가운데 오늘 세명전기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강한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나마 안정성 있는 세명전기. 전략은 매수가 6,500원, 목표가 7,500원으로 단기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 지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대륙 제관입니다.
최근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필수 소비재 업종 중에서 좀 재무제표가 양호하고 최근 흐름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 맥스로 잘 알려진 회사이고요. 2009년 이후부터 전 사업부가 모두 성장하고 있어서 연평균 20%씩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이지만 각 사업부마다 유용한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부탄가스, 에어졸관, 18리터 갑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부탄가스에서는 불에서도 터지지 않는 특허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2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한 2%씩 정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탄가스 시장 가격이나 경쟁이 2분기부터 좀 마무리되면서 수익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에어졸관 사업부에서는 이제 운사 특허가 있어서 마켓시어 48%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위에 있습니다. 화장품계의 한국 콜마랑 코스맥스와 같은 ODM 방식으로 대부분 제조하고 있고요. 보통 OEM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OEM 제조는 주문자가 건네준 설계도에 따라서 그냥 단순 생산하는 것이고 OD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납품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ODM은 OEM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고 부품 구매 시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18리터 갑간 분야에서는 다층 적재가 가능한 내긴캔 제조 특허가 있습니다. 18리터 갑간은 페인트통이나 식용유 큰 통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내긴캔 이 제조 특허를 적용하면 다층 적재가 가능해서 KCC 등의 페인트 회사 등에서도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 타오카 제관이랑 지금 기술 공급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올해 매출은 2천억에 영업이익 150억 예상하고 있고요. 급성장은 없지만은 매년 계속 꾸준한 성장이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오늘 주가를 보시면 아침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지금 5,500원 수준에서 현재가에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보시고 6,500원 보시고 손절가는 최근 상승하기 전인 가격인 그리고 대기 매물도 많기도 한 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좀 길게 보신다 하시면 장기적으로 보셔도 손색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상 메리츠증권 이상경 과장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현 3.0%에서 2.75%로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7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후 3달 만에 추가로 내린 것입니다. 이번 한은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은 수출 둔화와 내수 악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낮춰 정크본드 바로 윗수준인 BBB-로 강등했습니다. S&P는 이번 강등이 스페인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융부문의 위험이 계속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 보고서에서 12개 관할 지역의 지난달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경제활동 전반이 대체로 완만하게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닥을 친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제조업은 혼조세이지만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활동도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성장세도 최근 완만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세계은행에 이어 IMF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50% 이상이 21선을 이탈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해외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2일 연속 개파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모멘텀 부족의 상황에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알코아의 주당 순이익은 3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철강 수요 둔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기업 실적은 지난 2009년 말 이후 가장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인데요. 지난 11분기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에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크지 않다는 것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과 중국의 정권 교체 이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지수 반등 시마다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중장기 보유 전략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단기 변동성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스페인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이 추가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스페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제금융 신청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을 바라고 있지만 그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S&P 스페인 신용등급을 BBB-로 2단계 강등한 이후에 향후 전망까지 부정적 등급을 받으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로 예상은 됐지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스페인 재정 위기가 고조됐을 때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62%까지 상승하면서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 5.8% 수준까지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국채 매입자에 대한 보험 성격의 논의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전면적 구제금융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미룰 경우 신용 강등과 그 국채 수익률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문제인데요. 빠르면 이달 18, 19일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페인이 이달 말에 있을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변수로 시행 시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스페인 지방선거 21일 이후로 지날 수도 있겠다,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금통위가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도 영향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금리 인하 불가피한 방안이기도 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금통위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침체와 제조업 생산 위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 수출과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업종별로는 증권주와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업종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됨에 따라서 보유채권 평가 손실이 줄어들고 시중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자금 조달 비용과 채무 부담의 경감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기보다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 확대된 유동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현재 프로그램 매물은 한 600억 원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930선 정도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막판 변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금일 국가 및 지자체의 컨버전 누적 물량에 의한 프로그램 매물이 압박
받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은 약 3,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일과 달리 금일 그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선물 쪽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에 지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프로그램 매도도 장중 출회되는 모습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이시스 계류차도 좀 소폭 좀 개선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일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금일의 이 소폭 반등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금일의 반등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현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고 또 전문가의 분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다시 늘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나오고 있고요. 지수는 다시 1,930선 초반으로 밀려났는데요. 만기일 전망, 오늘 오후장 남은 전망 부탁드리고요. 만기일 이후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만기일 관련 이제 전망을 드려보면은 지금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하방 배팅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굳어져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즉 외국인은 전일자에 선물을 한 8,0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일단은 금일을 대비하는 하락 배팅을 강력하게 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물 같은 경우에도 9월 25일 이후부터서 1조 6천억, 7천억대까지도 계속 매도하면서 금일도 2천억 원대의 매도를 보면 지금 현선물 공이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콜옵션 매도나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강력한 하방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 구도로 봤을 때는 만기일 오늘 금일 마감 지수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따라서 지수가 시간이 마감 지수까지 갈수록 계속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의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회복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방 배팅 때문에라도 지금 시장 상당히 조금 견뎌내기 좀 어려운 국면인데 사실상 과거에 비하면 지수는 상당히 지금 고점에 와 있고 지수 변동폭 자체가 20, 30포인트 변동은 과거로 치면 그렇게 많은 변동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그 하방 배팅했던 컨센서스가 상당히 외국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관도 수급의 매수 주체로 등재를 못하고 있고 개인만 트레이딩 바이에서만 유지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면 자체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쉬운 장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후에도 외국인의 이러한 강력한 하방 배팅이 적어도 기존에 꾸준히 누적해온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시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누적을 늘려놨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만기일 이후에도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약
약간 좀 오버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유로존에든 오늘도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지만은 유로존 섹터라든지 다른 글로벌 선진국의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머징 섹터나 또는 한국 섹터에 대한 순매수가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이 최근에 좀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공격적인 하방 배팅을 통해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만기일 이후에도 시장을 좀 어떻게 장단을 맞추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선을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기관은 방어적인 매수세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친 급락에 대한 포지션을 우려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환율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재적인 단기적인 트렌드가 이렇다. 하지만 장기적인 트렌드까지 이렇게 하방 배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그동안 부장님께서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의견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6, 7, 8월 달에도 계속 중소형주 네. 장세를 얘기 드렸었고 이것이 연말까지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길게 이제 뷰를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장세 자체가 실적으로 가거나 또는 업황으로 가거나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국 내부에서 또는 기업 자체적으로 실적과 업황, 밸류만 가지고 주가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구도 내에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대형주 주도의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체력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 구조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등장하기는 힘들고 또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IMF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 한국은행까지도 하향 조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내 리서치 기관이나 기타 경제연구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외형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추석 전까지만 해도 많은 리서치 하우스 뷰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인 거는 맞지만 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꺾일 것이다. 대형주가 다시 등극할 것이다 하고 많은 전망 분석이 나왔고 중소형주가 끝물이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대두가 됐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대외 변수와 거시 변수에서 대형주 쪽은 짓누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흐름이 중소형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내에 움직이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캐시의 흐름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뻔한 흐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강세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 얘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도 원화 강세 희석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 업종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원화 강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수출 관련 기업보다는 수입 관련 또는 내수 기업에 대한 호재를 예상해보고 대응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맞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부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제조한 다음에 국내에 내수 시장을 강력하게 드라이빙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빙그레라든지 농심,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물론 해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익의 기반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제품 단가 인상을 통해 가지고 마진율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번 원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보면 상당히 재무제표상에서의 어떤 이론적이긴 하지만 수익 구조를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이런 기업들이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볼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중에서도 마켓 쉐어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들은 분명하게 이번에 불황에도 잘 버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NHN과 같은 그 국내 인터넷 포털 내수 기업과 또 통신업체인 SK텔레콤과 같은 기업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 그리고 또
특별하게는 또 카지노 업종인 강원랜드 같이 철저하게 국내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불황에도 강한 기업으로 분명히 등극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유통 관련해서도 GS 리테일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도 분명하게 원화 강세 수혜 종목으로 분명하게 주식시장에서는 반영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분기 실적 시즌까지도 제가 좀 같이 언급드리면 대형주에 대한 기대는 난망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분석도 제가 지난주에 해드릴 때 이미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들어도 향후의 가치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들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혼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지수에 전혀 영향력을 못 주고 있고 종합주가세의 기대치를 계속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도 결국은 대형주에서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아무리 나와봐야 어닝 모멘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닝 기대감도 좀 저버리시고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특히나 낮추시면서 결국 중소형주 중에서 수급적인 종목을 찾는 전략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마감 전략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실적에도 기대지 마시고 밸류에이션에도 기대지 마시고 업황에도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즉 지금 시장은 여건적으로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 우위 종목을 헌팅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DI 같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주가가 싸이에 대한 모멘텀이 붙자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단타를 치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을 내보자 하고 몰려드는 그런 수급 요인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밸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적어도 실적 밸류 업황에 절대 기대지 마시고 자금들이 몰릴 만한 이유가 있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던 모멘텀이 있는 이슈 종목들을 찾기를 기술적 분석 차트와 매수 거래량이 많이 유입되는 종목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최근에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윌비스와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금일은 뭐 소폭의 마이너스는 보이고 있지만은 사료 기반의 돈육 사업과 가금류 사업이 수직 수평 계열화를 통해서 상당히 호재를 보이면서 수익 자체가 상당히 하반기에 기대가 많이 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M&A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금일 마이너스권에서도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대형주는 좀 잊으시고 지금까지도 강조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좀 고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지금처럼 꼼짝없이 물리게 되는 게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밀려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각계 돌파를 통해서 종목별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종목 헌팅 작업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YG인베스트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팔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인 오늘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 1,300억 원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수가 다시 1,930으로 장 초반으로 내려왔네요. 네, 우선 뭐 전차 군단에 대한 약세 흐름,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잘 못 가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우리 증시 하락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이 전기전자 업종의 최상위 종목군 있어서 약간은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큰 폭의 반등세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은 아직까지 장 후반까지는 이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대한 우려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이라든가 화장품, 통신,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 특히나 음식료 업종, 그동안 대표적인 이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착안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고수익을 노리시는 전략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혹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주식을 보유한다고 한다면 약간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를 계속적으로 구성을 하시면서 지금은 높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짧은 수익을 어느 정도 조금은 짧은 수익에 만족을 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혹은 평가 금액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 쪽에 관심을 더 보자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인가요? 네, 우선은 지금 무조건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상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방어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적으로 고수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리스크, 즉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종목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자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번 한 주 혹은 전반적으로 한 3, 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거래일 연속적으로 약 5%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2.7%대의 하락이 이틀간 나오면서 5% 넘는 하락 흐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소액 주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율을 낮췄다는 그런 악재에 따라서 5% 하락세 보였지만은 펀더멘털 상으로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국전력에 있어서 지금 시점 가장 큰 모멘텀은 앞으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싼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러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더라도 전기요금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급락을 이용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오늘장 현재 26,450원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현재 약간의 양보 형태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도 현재는 매수 구간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까지는 우선 급락이 시작되었던 28,500원대까지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손절가 24,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전력 22,000원대에 있어서의 대세 상승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담겼던 포트폴리오 종목들입니다. 파라다이스 모드투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명과학인데요. 수익률 살펴봅니다. 양호합니다. 현재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현재 수익폭이 손실폭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요. 파라다이스는 13% 수익 중이고요. LG생명과학 지난 10월 2일에 담겼던 종목인데요. 3% 수익. 모드투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가 부글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모드투어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짧게 E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드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여행객 증가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현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 번쯤은 좋게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상황 대비해서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전 다시 한번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 보다 높은 가격대 형성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포트 종목 약간 경기 방어주다라는 성격 짙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홀딩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새로 받은 한국전력까지 포함된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5종목이 담기게 될 텐데요. 파라다이스 모드투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명과학 한국전력까지입니다. 전략도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모드투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명과학까지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담은 한국전력도 놀라운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신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전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0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네요. 오후 2시에 또 세미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